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얼마 전 대저택 초대석에 출연했던 최진석 교수님이 한 말이죠. 삶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건 이게 없기 때문이다.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람, 그 반대편에는 크게 힘 안 들이는데도 마음 편안하고 인생 잘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인생을 가르는 가장 큰 변수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의 저자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비슷한 지능, 배경, 교육,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항상 이것이 더 확고한 쪽이 이긴다. 이따금도 아니고 항상이다. 심지어 지능, 배경, 교육을 아울러 덜 배우고 덜 가진 쪽이라도 종국에는 이것을 품은 사람이 반드시 이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25년간 성공하는 사람을 미치도록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아 사람만 분석한 결과는 충격이었다. 내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다. 목적을 위한 목표가 곧 성공이고 인생이며 나머지는 다 그것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부차적인 것이다. 즉, 성공은 곧 목표이자 목적이며 나머지는 다 주석이다. 누군가의 인생 스토리를 들었을 때 진심으로 대단하다는 경외심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알고 있었으며 그에 따른 인생 숙제가 질비했다. 여기서 태어난 이유는 목적이며 이 목적을 위해 늘어놓는 숙제가 바로 목표다. 더 중요한 사실은 태어난 이유와 숙제, 목적과 목표, 이 중 하나라도 부재한 사람은 절대로 남들이 말하는 대단하다의 반열에 들지 못했으며 잠깐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의 차를 두고 그 반열에서 우수수 떨어져 나갔다. 즉, 목적과 목표라는 특징은 필수였던 것이다. 그들에게 목적을 상기하고 목표를 도장 깨게 하는 일은 아침에 일어나 이를 닦고 밥을 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으며 언제나 그것을 설정하고 조정하고 집중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했다. 가족끼리 그것을 나누는 것 또한 너무 당연했으며 태어난 자식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찾도록 격려했다. 허나 그들에겐 그리도 당연한 것들이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비상식적인 것으로 통한다는 것이다. 소름 끼치는 사실은 목적이 없는 사람은 늘 목적이 있는 사람을 위해 일할 운명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6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공부하는 동안 그 어떤 교육도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 아니, 목적의 존재도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많은 사람이 목적을 모른 채 자신은 이미 목표를 세우는 방법을 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 목적 없이 늘어놓은 목표는 밟으면 바스라지는 낙엽보다도 연약하다. 여기까지 들은 당신의 숨통이 턱 막히며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라는 마음이 든다면 이야기를 더 들어보라. 목적은 몰라도 세워둔 목표가 있을 것이다. 그 목표를 두고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것이 맞는가에 답해보라. 그 물음에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면 인생을 아우르는 큰 목적이 없어도 일단은 목표를 이행해도 좋다. 평범한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찾는다는 건 꽤나 어려운 일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유의미한 눈앞의 목표들을 이뤄나가도록 몸을 일으켜라. 그 과정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니까. 실제로 많은 이들이 건강을 위한 단순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좋은 것들을 챙겨 먹으며 갑자기 이런 좋은 걸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목적의식을 발견하고 그것에 인생을 바쳐 성공한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니 오늘 하루 당신의 목표로 나아가려는 발걸음을 멈추지 마라. 그 끝엔 반드시 그에 맞는 답이 있기 마련이다. 여기서 목표를 이렇게 세우면 될까요? 라는 식의 타인의 의견을 묻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만이 세울 수 있으며 그것은 한낱 다른 이의 말과 생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목표와 목적에 대해 20년 이상을 연구한 나조차도 여전히 수정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 느끼는데 그 누가 당신의 목표와 목적에 참견을 할 수 있을까? 여기
목표와 목적을 세우는 방법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죽음을 목전에 둔 가운데 정신이 또렷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볼 기회가 없다면 당신의 목표와 목적은 오로지 당신 몫이다. 억만장자 헌트는 목화를 재배하다가 파산한 다음 석유 업계에 뛰어들어 세상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부를 거두었다. 그에게 비결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전 세계를 막론하고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첫째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아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것을 얻는데 지불해야 할 대가를 반드시 정해놓고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결심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것부터 막힌다. 어렴풋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른다는 말이다. 이건 인간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라 할 수 있다. 유일하게 원하는 것을 하려고 태어나서는 그것을 손에 쥐지 못하고 살아간다니. 먹이를 잡지 못하는 짐승의 괴로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해결책은 끝까지 고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는지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대가라는 씨앗을 뿌리고 필요하다면 하루 종일 그걸 해야 하는데 특이한 건 이 대가를 전액 미리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성공은 음식을 먹고 난 뒤 값을 지불하는 음식점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미리 다 지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의외로 쉽다. 전액을 미리 다 지불했다면 성공은 어느새 당신 앞에 와 있다. 그러므로 이 대가는 철칙이자 움직일 수 없는 인과의 법칙이다. 그러니 성공이 어떻게 우연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저 씨를 뿌렸으니 거두어 들인 것 그뿐이다. 당신의 현재 삶은 지금까지 지불한 값이고 미래의 삶은 지금부터 지불할 값이다. 나는 40대가 훌쩍 넘어서야 비로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그때까지 나는 목표라는 건 스포츠, 영업에나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다수 사람처럼 되는 대로 인생을 살았다. 대중연설가 지글러의 말을 빌리자면 의미 있는 소수가 아닌 방황하는 다수였던 셈이다. 의미 있는 소수가 되고 난 이후 비로소 안 사실은 충격이었다. 목표를 도장 깨기에 나가는 인생은 사람을 녹초로 만들지 않는다. 목표를 위해서만 살면 매번 사람이 녹초가 되는 것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은 그 반대다. 방황할 때 사람들은 훨씬 힘겨운 인생을 살아낸다. 그러므로 나는 인간의 뇌의 가장 큰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목표를 성취하는 쪽으로 이끌어주는 추적 세포가 있다는 것. 목표만 입력하면 내 몸이 마치 미사일 유도 시스템이 된 것 마냥 목표에서 계속 피드백을 받아 자동으로 코스를 조정하고 알아서 그냥 그 목표대로 가는 것이다. 인생이 난로라면 목표는 기름이고 온몸에 퍼진 따스한 기운은 성취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키 없는 배처럼 방향성을 잃고 떠다니기 때문에 항상 좌초할 위험을 안고 살아간다. 목표가 있는 사람만이 지도와 나침반의 안내에 따라 가고자 하는 목적지 항구를 향해 똑바로 순항할 뿐이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길을 내줘도 우왕좌왕하느라 전진하지 못하는 반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아무리 험한 길을 내줘도 그냥 앞으로 간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목표지향적인 유기체다. 목표와 자신이 바라는 최종 결과에 도달해서야 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목적론적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의 목적에서 다음 목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도록 세팅되어 있으며 그걸 믿고 그렇게 살기로 정신을 재무장해야 한다. 즉 인간이란 존재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기 전까지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없다. 그러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선 목표를 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목표만 세워도 반은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 이걸 어떻게 확신하냐고? 현재의 당신 모습을 보라. 현재 당신의 모습은 과거 당신이 만든 것이며 당신이 한 생각과 선택, 행동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당신이 말이다. 그리하여 지금 내 모습은 과거의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지금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라.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일하거나 다른 사람의 목표를 이뤄주기 위해 일하거나 가장 최선은
다른 사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자신의 목표도 성취하는 것이다. 가슴을 메아리치게 만드는 목표. 이 목표 하나를 품고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몇 년 안에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서 성취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 애석하게도 이런 목표를 세운 사람은 소수다. 전 세계적으로 단 3% 미만의 사람만이 목표를 글로 정리하며 주기적으로 읽어서 검토하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많은 사람이 목표 설정에 관한 책을 읽고 각종 이야기를 통해 그 중요성을 확인한다. 그런데도 누군가 목표를 명확하게 글로 정리해 보았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어색한 표정으로 아직 없다고 고백할 것이다. 사실 그들도 안다. 가능한 빨리 가슴에 메아리치는 목표를 세워야 함을 알지만 철진한 영어 공부 마냥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차일피일 미뤄지는 자신의 행동이 야속하기만 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다. 이런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정작 돌아서선 아무 목표도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엔 도대체 어떤 걸림돌이 있는 걸까? 사람들을 파고 판 결과 목표를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6가지를 정리했다. 이 6가지 이유 중 자신이 몇 가지에 해당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고민해 보는 게 바로 제대로 살고자 하는 날갯짓이다. 그 다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생각해보라. 마침내 당신만의 유니크한 목표가 튀어나올 것이다. 목표가 부재한 삶, 그 가장 큰 이유는 삶에 진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가?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노력은 하지 않는 축에 속한다고 생각되는가? 그것이 바로 삶에 진지하지 않다는 증거다. 어떤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간단하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것이다. 진실한 가치관과 믿음은 오로지 행동으로만 표현되며 강한 인상을 남기는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다. 그 행동으로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삶을 진지하게 다루는지 내버려 두는지 알 수 있다. 목표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삶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굉장히 심오하고 깊은 문제다. 목표를 계속 변경하고 폐기하는 나를 보며 목표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세운 목표는 결코 제대로 된 목표일 수 없다. 언젠가는 자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될 거라며 마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무책임한 사람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못했는지, 왜 발전하지 못했는지 그 핑계를 대느라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린다. 이 에너지의 방향을 돌리는 것부터 해야 한다. 이는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와도 맞닿아 있다.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스스로에 대한 죄의식, 자신을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 목표가 부재한 세 번째 이유다. 정신과 감정의 에너지가 낮고 자존감이 낮아 항상 부정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상황을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 당연히 낙관적인 목표를 세울 수도 없다. 혹시 부정적인 환경에만 노출되어 스스로가 항상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갖고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로 일관하고 있진 않은가? 스스로를 깎아내리기에만 바쁜 사람에겐 진지한 미래를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럴 땐 결단으로 환경을 바꿔버려야 한다. 목표가 부재한 이유 네 번째가 바로 목표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인데 이것 또한 환경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가족, 친구 등 주변 그 누구와도 목표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는데 인생에서 진짜 목적과 목표를 찾아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식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 결단으로 끊어내든 바꾸든 환경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이다. 대다수가 방향성이 없이 살아가는 가운데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되는 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종종 나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의 비난이나 조롱 때문에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해왔다. 그것은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온갖 핑계거리로 돌아와 인생을 고달프게 만든다. 그렇게 사람은 언제나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고 스스로를 비하하며 낮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목표와는
점점 더 먼 사람이 된다. 목표가 부재한 5번째 이유, 즉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럴 땐 목표 지향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마음을 품는 것 자체를 비밀로 하면 그만이다. 사람은 늘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표현하지 못해 안달이 나 있는데, 생각하는 것을 입으로 바로 내뱉는 행위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두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를 들이기 어려운 이유, 그 마지막 이유는 가장 다루기 어렵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사람은 안주한다. 그냥 살아간다. 이건 모두 인생의 길목에서 맞닥뜨리는 실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패가 하는 역할은 단순하다. 성공의 전제 조건인 역할을 하는 것, 그뿐이다. 당신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실패라는 건 없다. 당신이 어떤 시도를 해서 5,000번 이상 고배를 마셨다고 하자. 그 5,000번의 시도는 인생을 잘 풀어가는 방법을 5,000번 찾아 나선 것일 뿐, 오히려 5,000개만큼 성공에 가까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다. 삼진아웃을 당했는가? 그건 이제 안타를 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다. 만약 하루 일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느긋하게 TV를 보는 것이 목표라면 대부분 그것을 달성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유와 자립이 목표라면 중도 하차하지 않는 한 빨리 혹은 늦게가 문제일 뿐, 사람은 언젠가 그 목표를 달성한다. 여기서 변수는 설정한 목표를 바꾸느냐, 고수하느냐, 아예 폐기 처분하느냐와 같이 목표 변경일 뿐이다. 우리는 종종 목표를 변경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변경하게 만드는 것도 우리의 욕구다. 즉 우리를 제약하는 유일한 장애물은 목표에 반하는 욕구, 그뿐이며 이외에 우리가 하겠다고 한 목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말해 그것을 얼만큼 원하고 그냥 해내는가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닫고 자신의 가능성을 냉정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마음가짐은 꼭 필요하다.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과거에 겪은 경험이 지금 그 목표를 지켜내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룰 무언가의 토대가 된다. 즉각적인 만족만 얻으려는 충동을 연속적으로 일으키고 있진 않은가. 안타깝게도 대개 사람들은 쉽고 편한 것만 하려는 욕구만 따라가서 하루 24시간 내에 즉각적인 만족을 내는 행동에만 사로잡혀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자신을 재무장하고 목표로 샤워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즉각적인 만족 같은 건 사실 무력화시킬 수 있다. 모든 건 힘의 논리다. 이것보다 그것을 더 원하면 그것은 이것을 눌러버린다. 더 나은 것을 해내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자기 규율과 의지력이 알아서 살아난다. 스스로에 대한 통제는 오로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역피해 의식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위해 세상이 무엇인가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쓰디쓴 모든 경험,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모든 일들에 나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고 살아간다. 그것은 단지 그들을 앞으로 가게 하는 자극일 뿐 그 이상이 될 수는 없다. 그러니 지금 겪는 어려움도 그 무엇도 다 나를 끌어올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은 목적과 가치가 손과 장갑처럼 꼭 맞을 때 나타난다. 가치는 마음속 깊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중요하고 아닌지에 대한 당신만의 기준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 가치에 위배되는 행동을 일삼으며 자기 기만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수렁에 빠져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라.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걸 주변에 두어라. 이것을 무시한 자기 기만은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무의식에 침투해 내가 나를 스스로 싫어하는 기이한 형태를 만들어낸다. 분리수거를 할 때조차 본인의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내 진실된 목표 앞에 서 있는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다. 목표를 믿고 그것과 일치하는 행동을 선택해 나갈수록
내 안에 신념의 법칙이 작동한다. 그렇게 믿음과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당장 긍정적이든 당장 부정적이든 간에 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이 확신이 생긴 다음에야 사람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무언가를 찾아내는 힘을 장착한다. 그러니 항상 머릿속에서 목표를 생각하고 있어 보라. 틀림없이 주위의 목표와 어울리는 사람과 상황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 겉으로 보이기에 목표와 무관해 보여도 분명 그 길목을 터주는 아이디어와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외부 세계는 언제나 내부 세계와 일치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그러니 내부 세계가 목표를 성취하려는 계획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곧 내부 세계의 그것을 반영하기 시작한다. 노력이 분산되고 시간을 낭비하면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목표가 열어주는 잠재력의 대문을 활짝 열고 그 방향으로만 빠르게 움직여라. 당신은 의미 있는 소수가 될 것인가? 방황하는 다수가 될 것인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